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그야말로 첩첩산중. 이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마주친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내일 선거법 첫 재판인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김명기에서 2차 체포 동의안이면 영장 심사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경쟁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오늘도 전세 사기 때문에 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자 폭탄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텐데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에도 이런 민생 문제, 이자 폭탄, 전세 사기 이런 데 관심 좀 많이 가지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 정쟁보다 민생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재판과 또 추가 영장이 올 경우에는 출석해야 한다는 비명계 요구와 관련한 질문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비명계를 향한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낙연 전 대표가 타깃이 됐는데요. 당 홈페이지에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지금 민주당의 반란과 분열의 씨앗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있다.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건을 터뜨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고통받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낙연 전 대표다. 체포동의안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낙연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를 강제 출당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청원 동의는 사흘 만에 5만 명을 넘었습니다. 5만 명이 넘으면 당에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자, 친명계 의원들도 비명계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다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함께하는 동지를 어렵게 함께 같이 싸워내야 되는 동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그분들 공천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 하나 마나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비명계가 공천을 염두에 두고 표결을 한 거란 주장까지 나오자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 민주당은요, 그래도 거의 시스템화 공천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대표라고 해서 그거를 전적으로 다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내년 총선에 있는 문제를 지금 무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공천을 거래했다. 저는 상상력이 너무 비약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당내 분열 조짐이 심해지자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그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도 한 3만 명이 넘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불신과 불안을 잠재우면서 당이 더 단단히 하나로 되는 것보다 더 급선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대표의 뜻을 우리 지지자들도 특히 이 대표님을 아끼는 우리 당원들도 충분히 알아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지지자들이 모이고 당사 앞에서는 수박 깨기 퍼포먼스가 예고되는 등 당내 갈등은 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행동에 대해서 개딸 홍위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박을 색출하겠다며 44명의 의원 얼굴과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수박 명단까지 돌고 있습니다. 아직 수박 나올 철이 되지 않았는데 좀 일찍 수박이 도는 것 같습니다. 개딸 홍위병들의 행태는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는 유형의 폭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에 참여했습니다.
이재명 방탄복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죽창가와 개딸들을 앞세워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3일절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는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서 비판했는데요. 3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한 건 역시 이 대표 방탄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국회법에는 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하루도 뭐가 불안한지 비우지 못한 채 소집은 해놓고 자신들도 의사일정 협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를 헛되게 보냈습니다. 이재명 방탄이 임시국회 소집의 목적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낸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요구로 국회 문을 열어둔 채 일부 소속 의원들이 해외로 워크숍을 떠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총선 전략을 논의한다면서 베트남 하노이로 향한 겁니다. 손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떠난 겁니다. 더 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재선의 강훈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 상임위 간사인 기동민, 김영호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미래 대표 강훈식 의원실은 지난 연말부터 당의 진로와 총선 준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일정인데 수차례 미뤄지다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경비가 아니라 참석한 의원들이 비용을 부담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고민정 의원 등도 지난달 28일 출국해 오는 5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이동통신 전시회에 참석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상임위 일정 등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며 그나마 워크숍을 할 시간이 이번뿐이었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를 열고는 외유를 떠났다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래 의원분들 20여 분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바로 각 상임위건 본회의건 열리면은 당연히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일정에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번 하는 일정인데 그나마 나오는 틈이 이번이라고 국회가 지금 회의가 안 잡혀 있고 민주당 진로를 베트남에서 찾는다. 외국에서 총선 준비를 한다.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 방탄국회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대국민 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는 분명히 답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열린 마지막 합동연설에서 대결했습니다. 영남권 못지않게 당원 선거인단이 많은 지역인 만큼 사활을 건 경쟁을 벌였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김경수 기자가 안내합니다. 실패한 지도자가 내년 총선 앞장서면 안 된다. 공천 파동 일으키면 중도층, 청년층 모두 떠납니다. 여러분, 이 필패 방정식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싸워 이기는 국민시원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1강 주자 김기현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도덕성 공세도 계속됐습니다. 부동산 의혹 있는 후보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며 협공에 나섰습니다.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뒷감당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수술입니다.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김기현 후보는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물론 경쟁 후보 또 민주당 의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강력 대응했습니다. 김 후보 자신과 또 안철수, 황교안 후보, 민주당 양이원영, 황운하 의원 등 5명이 대상인데요. 김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도로 노선을 바꾸도록 했는지와
나머지 4사람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김 후보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달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도록 최종 확정한 사람이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확정했대요. 이제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 이제 좀 사과하시고.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무명의 정치인이 자두추에 취해서 망언을 쏟아낸다면서 비판하자 대구 온돌방은 따뜻하시냐면서 받아친 천하람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 자신은 더 이상 무명이 아닐 거라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님도 그렇고 아직 무명의 정치인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우선 홍 시장님의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자당의 그 당대표 선거 컷오프를 통과해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우리 당의 열세 지역에 가가지고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같은 당의 동지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안철수 후보를 꺾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중량감이나 경험에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마지막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결승점을 향해 가는 후보들이 오늘은 어떤 쟁점으로 대결을 펼칠지 주목됩니다.